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인간은 이렇게 나약할까? 사자보다 느리고 곰보다 힘이 약하며 침팬지보다 근육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약 20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뇌 용량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인류학자와 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그 이유를 찾아 헤맸죠. 그리고 최근 아주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류의 뇌가 똑똑해진 건 책을 읽어서도 복잡한 도구를 써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달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스마트폰을 넘기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밖의 먹잇감을 쫓아 끝없이 달리는 과정에서 지금의 고성능을 갖추게 된 겁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그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주인님, 제발 나를 좀 뛰게 해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성능입니다. 오늘은 운동이 몸에 좋다는 식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는 낡은 신경회로를 완전히 불태우고 단 30분의 러닝으로 어떻게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그 경이로운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신발끈을 묶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뇌의 갈증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뇌는 왜 존재할까요? 멍게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멍게는 어린 시절 바다를 헤엄쳐 다닐 때는 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위에 딱 붙어 정착하는 순간 자신의 뇌를 스스로 먹어 치워버립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에너지만 많이 쓰는 뇌가 필요 없어진 거죠. 뇌과학자 다니엘 월퍼트는 말합니다. 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요. 특히 인간의 뇌에서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기억의 저장소인 해마는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왜일까요? 낯선 길을 가고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식자를 피하는 모든 과정이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달리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는 가장 강력한 지적 훈련인 셈이죠. 우리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털이 없고 땀샘이 발달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열 발산에 특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슴이나 영양 같은 동물은 단거리는 빠르지만 오래 뛰면 천조절 실패로 심장마비에 걸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달랐습니다. 또해약볕 아래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끝까지 추격했죠. 이를 지구력 사냥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때 뇌는 극한의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진화했습니다.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먹잇감의 발자국을 분석하고 동료와 수신호를 주고받아야 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시냅스는 더 정교하게 연결되었고 달리는 동안 뇌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 위해 진화했고 달렸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진은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쳇바퀴가 있는 환경에, 다른 그룹은 쳇바퀴가 없는 평범한 케이지에 두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쳇바퀴를 돌린 쥐들의 뇌에서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대조군에 비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단순히 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신경 발생이 일어난 겁니다. 성인이 되면 뇌세포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기존의 의학 상식을 뒤집는 결과였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쥐들이 미로를 탈출하는 지능 테스트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가 쥐를 천재 쥐로 만든 겁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아시나요?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km를 달리고 수영을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작가인데 왜 그렇게 운동에 집착하나요? 그는 대답하죠. 소설을 쓰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다. 육체가 쇠약해지면 사고의 예리함도 사라진다 라고요.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편 소설이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집필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통해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고성과자들의 뇌는 책상 앞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뇌를 당장 깨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선 신발 붙잡기 법칙입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딱 5분만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선다는 목표를 쓰세요. 일단 나가면 뇌의 측좌핵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 당신을 뛰게 할 겁니다. 그 다음은 LSD 러닝입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20분에서 30분간 지속하세요. 이때 뇌세포 재생인자인 BNDF가 가장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또한 달리는 코스를 자주 바꾸세요. 시각 정보가 새로울수록 뇌의 해마는 지도를 다시 그리느라 더 활발하게 뉴런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달리기가 뇌세포를 만드는 비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세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뇌과학계에서 경이로운 단백질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BNDF, 우리말로 뇌유래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BNDF는 뇌라는 정원에 뿌려지는 최고급 천연 비료와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뇌는 이 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BNDF는 단순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뉴런을 생성하고 기존 뉴런 사이의 연결망인 시냅스를 더욱 단단하게 결합시킵니다. 컴퓨터로 치면 램을 추가하고 CPU의 클럭 속도를 올리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숨이 차오르는 상태로 30분간 달릴 때 여러분의 헤매에서는 새로운 뉴런들이 팝콘처럼 튀어오르며 지적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은 하필 움직일 때 이런 귀한 비료를 뿌려주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동은 곧 정보의 습득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냥터를 찾거나 독이 있는 식물을 피하거나 적의 침입 경로를 기억해야 했죠. 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는 에너지를 아끼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 이제 새로운 정보를 입력받을 준비를 해 뇌 회로를 확장하자 라고 판단하며 BDNF를 방출하는 겁니다. 즉, 현대인의 고질병인 학습 정체와 기억력 감퇴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뇌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니 새로운 회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오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을 현실에서 증명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학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심박수를 80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강도 높은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달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성적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존 레이티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기는 뇌에 불을 붙이는 행위다. 운동 직후 분비된 BDNF가 학생들의 뇌를 학습에 최적화된 스펀지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단순히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재설계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고성과자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매년 러닝 챌린지를 진행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러닝 미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왜 편안한 회의실을 두고 땀을 흘리며 뛸까요? 달리는 동안 분비되는 BDNF와 도파민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평소에는 떠올리지 못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뇌 최적화 프로세스의 일환인 셈이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다면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 뛰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BDNF 분비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골든타임 30분을 기억하세요. BDNF는 운동 시작 후 약 20분이 지났을 때부터 급격히 농도가 올라갑니다. 최소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이 뇌회로 개조의 핵심입니다. 둘째, 인터벌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일정한 속도로 뛰다가 1분간 전력 질주를 섞어보세요. 심박수가 급격히 변할 때 뇌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성장 인자를 내보냅니다. 셋째, 운동 후 딥워크를 수행하세요. 운동 직후 1시간에서 2시간은 BDNF 농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공부나 업무를 배치하세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학습 효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달리기는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왜 우리는 그 고통을 뚫고 계속 달리게 되는 걸까요? 어떤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붕 뜨는 듯한 강력한 쾌락이 찾아옵니다. 바로 러너스 하이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정체가 엔도르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경과학은 아주 놀라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엔도카나비노이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안 한다는 지복, 즉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뜻합니다. 이 물질은 대마초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뇌 속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직접 결합합니다. 당신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뇌는 고통을 차단하고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이 천연 마약을 혈류 속으로 쏟아냅니다. 이때 시청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근육의 통증은 사라며 온 세상과 연결된 것 같은 강렬한 유포리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진화는 우리에게 이런 마약 같은 보상을 주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사냥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시 초원에서 며칠간 먹이를 찾지 못한 인간에게 달리기는 생존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먹잇감을 끝까지 추격해야만 했죠. 그래서 뇌는 고통을 넘어서는 쾌락이라는 보상 체계를 진화시켰습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러너스 하이는 사실 수만 년 전 굶주린 조상을 살려냈던 생존의 환희가 우리 유전자에 남아 발현되는 현상입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데이비드 라이클렌 교수는 인간과 개 그리고 페러스를 러닝머신 위에서 뛰게 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에 특화된 인간과 개는 아난다마이드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장거리를 뛰지 않는 페러스에게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리기나 운동으로 행복해지는 능력은 오직 지구력을 선택한 종에게만 주어진 신의 선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는 종군 기자들이나 특수부대원들 중에는 지독한 레어너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난다마이드가 분비되면 뇌의 편도체가 진정된다는 사실을요. 달리기를 통해 얻는 화학적 보상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뇌가 외상 후 스트레스나 극심한 압박감을 스스로 치유하게 만드는 신경학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새벽 5시에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그날의 막중한 스트레스를 견뎌낼 화학적 갑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러너스 하이에 접속하려면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 수준을 30분 이상 유지하세요. 음악 없이 자신의 발소리와 호흡에만 집중하면 뇌는 내부 시스템을 더 활발히 가동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타는 듯한 그 벽을 만났을 때 5분만 더 견디세요. 그 지점이 바로 뇌의 화학 공장이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에 익숙해지면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면서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는 듯한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일시적 전전두엽 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가용한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격격하게 달리다 보면 뇌는 신체의 움직임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운동 피질과 손해로 몰아줍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뺏기는 곳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생각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의식이 옅어지며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은 의지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에너지 효율을 위해 스스로 생각의 전원을 끄는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진화의 역사 속에서 사냥감을 추격하던 조상들에게 고차원적 고민은 생존의 방해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육체적 활동 중에는 전전두엽의 분석 기능을 잠시 멈추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잡생각에 빠져 있을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독일 보훔 루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 강도 이상의 달리기 중에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즉, 달리기는 명상가들이 수년간 수련해야 도달할 수 있는 잡념의 소거 상태를 단 20분 만에 생물학적으로 강제 구현해내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은 지독한 마라토너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암호 해독 업무로 뇌가 과부에 걸릴 때마다 무작정 밖으로 나가 달렸습니다. 그는 달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 달리고 나서 샤워를 할 때 비로소 풀리지 않던 공식들이 선물처럼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전전두엽이 잠시 쉬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재조합하며 아하 모멘트를 만들어낸 것이죠. 몰입의 뇌로 진입하려면 시선을 정면 10m 지점에 고정하고 발소리와 호흡의 리듬을 맞추며 스마트폰의 알림을 끄고 오직 몸의 감각에만 접속하세요.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해집니다. 여러 명이 같은 리듬으로 발을 맞추어 달릴 때 우리 뇌에서는 신경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뇌파의 주파수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죠. 이때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땀 냄새가 진동하는 러닝 크루 안에서 우리가 묘한 소속감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당신의 뉴런이 옆 사람의 뉴런과 같은 속도로 진동하며 우리는 하나라는 신호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뇌는 함께 달릴 때
강력한 보상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의 러닝크루 문화는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공동체 사냥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브로닌 타판 교수는 리듬을 맞춰 함께 움직인 그룹이 고통을 참는 임계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함께 발을 맞추어 달리는 행위 자체가 뇌의 고통 수용체를 마비시키고 협동심을 극대화합니다. 나이키가 전 세계적인 러닝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이유도 인간의 뇌가 함께 달릴 때 강력한 정서적 연결을 맺는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뇌를 깨우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활용하세요.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타인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달리는 동안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칙적인 발소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뇌파 동기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직후 가벼운 하이파이브를 나누세요. 옥시토신 폭탄이 투하되며 그날의 경험을 강력한 행복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달릴 때 느끼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실 뇌에게 축복입니다. 이를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세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스트레스를 가하면 우리 몸은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한 상태로 진화합니다. 달리기는 뇌에 의도적인 산소 부족과 대사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항산화 효소와 단백질을 생성해 뉴런을 보호하고 강화합니다. 즉, 당신이 숨 가쁘게 달리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외부의 어떤 압박에도 부러지지 않는 신경학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뇌가 무기력한 이유는 너무 일정한 환경에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이위베스큘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의 고성능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강도의 지속성과 고강도의 폭발성이 조화롭게 섞여야 합니다. 뇌는 예측 불가능한 자극 속에서 가장 빠르게 재배열됩니다. 스탠퍼드 의대 앤드류 허버먼 교수는 매일 아침 전방으로 움직이는 전진적 시각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달릴 때 자율신경계가 재조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위해 이 세 가지를 당장 실행하세요. 첫째, 주 3회 40분간 코로만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존2 러닝을 하세요. 뇌의 미토콘드리아 기초공사입니다. 둘째, 주 1회 15분간 30초 전력 질주와 1분 걷기를 반복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세요. 전전두엽에 엄청난 혈류를 공급합니다. 셋째, 오전 10시 이전 야외에서 달리며 자연광을 받으세요. 세로토닌과 도파민 합성을 최적화하여 하루 종일 높은 몰입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달리기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라는 슈퍼컴퓨터를 최적화하는 매뉴얼을 습득했습니다. 이 딥다이브를 통해 당신의 뇌에는 세 가지가 각인되었습니다. BDNF를 통한 하드웨어의 진화, 아난다마이드를 통한 화학적 회복 탄력성, 그리고 전전두엽 저하를 통한 인지적 몰입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앉아있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달리기 위해 최적화된 존재입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달림으로써 뇌의 한계를 20% 더 확장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남은 에너지로 인생의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답을 적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전전두엽을 자극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훈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발장 속에 잠들어 있는 러닝화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뇌 개조 장치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뉴런은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당신의 뇌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리듬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고성능이었었습니다.